네,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 접선의 방정식의 상황은 뭐냐 하면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y는 fx라는 곡선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곡선 바깥의 한 점을 주는 거죠.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정점이고요. 자, 이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접선 문제의 풀이는 접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이 접점의 x좌표를 t로 잡으면서 풀이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접점에서 접선을 만들었는데 그 접선이 이렇게 가면서 x1, y1을 지나간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출제자는 x1, y1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린다라고 표현했죠. 이건 출제자의 방향입니다. 출제자의 방향.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접점이 먼저 있고 그 접점에서 접선을 만들었더니 그 접선이 이 점을 지나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풀이의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이 접선이 나중에 x1, y1이라는 점을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x 자리에다가 x1을 대입하고 y 자리에다가 y1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t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x1, y1은 어차피 상수니까 이것은 t에 관한 방정식이거든요. 이 방정식을 풀어서 t 값을 구하면 된다. 그러면 t 값을 구하면 그 얘기는 접점의 좌표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역시 첫 번째 상황으로 돌아가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수많은 기출문제들은 사실은 접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라기보다는 곡선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물을 때도 많거든요. 접선의 개수라는 건 별게 아니라 자,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접선의 개수라는 건 별게 아닙니다. 접점의 개수와 같은 것이죠. 접선이 3개면 접점도 3개겠지. 그 얘기는 접점이라는 건 t의 개수랑 같은 겁니다. 접점의 x좌표가 t니까요. 따라서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와 같은 것이고 접점의 개수라는 것은 t의 개수와 같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t에 관한 방정식이 있었잖아. 이 방정식의 뭐와 같다? 그렇죠. 실근의 개수와 같다. 라는 관점으로 접선의 개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배운 내용 관련한 예전 그 9월 평가원 기출문제 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a인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시키고 있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그 2차 함수의 대칭축이 1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이때 a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fx가 2차 함수니까 그 정보들을 종합해서 fx를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고차 함계수가 a니까 a로 시작하고 대칭축이 1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 형태일 거고 물론 뒤에 무언가 상수항이 하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부등식을 보니까 이 부등식은 f'x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2a의 x 빼기 1이라는 사실상 직선에 불과하고 이 직선이 4x 제곱 더하기 5 이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절대값 기호를 제거하면 다음과 같이 다시 써볼 수 있게 되겠죠. 즉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어떤 직선이 말이야. 그 직선이 이 함수와 이 함수 사이 공간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4x제곱 더하기 5는 말하자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함수는 요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밑에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자, 써보겠습니다. 얘가 y는 4x제곱 더하기 5라는 함수고요. 너는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의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직선은 요 함수와 요 함수 사이 공간, 즉 지금 대충 빗금치고 있는 이 사이에만 존재해야 해요. 그런데 이 직선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직선의 특징이 뭐죠? 1,0을 반드시 지나간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점이 이쯤 있다고 치면 1,0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자,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는 2a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즉, 기울기가 가장 큰 상황을 찾아라. 그러면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가장 큰 직선이라는 것은 어떤 직선이 될까요?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 2차 함수랑 접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함수랑 접하는 형태가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침범하게 되죠. 따라서 밑에 있는 2차 함수랑 접하는 그런 상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요 밑에 2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곡선 밖에 1,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1,0에서 접선을 그려달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접점의 좌표를 T라고 잡으면서 문제 풀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일단 이 접점에서 접선을 만들어요. 그 접선이 어떻게 된다? 이 점을 지나가게 된다. 계산합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부터 써볼게요. y는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t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t가 기울기고 지나가는 점은 t,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접선의 방정식을 조금 일단 정리를 해볼게. y는 그죠? 마이너스 8tx 이렇게 곱하면 8t 제곱이니까 더하기 4t 제곱 플러스 5고요. 이 접선이 어차피 그려지고 나면 1,0을 지나게 된다는 게 중요하니까 x자리에다가 1 대입하고 y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면 성립할 것이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0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8t 더하기 4t 제곱 플러스 5. 결국 뭐가 되죠?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해 놓고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4는 2와 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고 여기가 1인데 지금 살짝 실수한 게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였죠? 빠른 속도로 고쳐봅시다. 이게 마이너스니까요. 여기도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8이 나오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t 값이 두 개가 나오네요. 2분의 5랑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찾는 t는 정황상 당연히 음수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냐면 A의 최대값이거든요. 지금 접하는 순간에 기울기가 최대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접하는 순간에 기울기가 얼마냐 하면 바로 이 친구가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 t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기울기가 8이란 얘기네. 그러니까 요 놈의 기울기가 8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2a였습니다. 그러니까 a가 4인 순간이 되는 거죠. 4가 a의 최대값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완벽하게 접선의 방정식 세 번째 이론으로 푸는 문제예요. 곡선 외부의 점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그리고 그때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